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질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더 안 좋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에게 찾아올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메디컬 TV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메디컬 TV 건강지킴이 노금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감기나 배탈, 이런 내과 질환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한 허리 통증, 어깨나 목 통증 등의 신체 근육과 관련된 질환들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최종림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허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보통 허리가 아픈 경우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디스크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젤리 같은 구조물입니다. 근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엔 디스크에 충격이 가해져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디스크를 빠져나와 척수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뼈를 지탱하는 인대와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져서 척추뼈 사이로 나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좁아진 척추관에 의해 신경이 압박받게 되어 허리 통증과 함께 양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장님, 허리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질환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디스크는 젊은 환자가,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 디스크는 한쪽 다리가 저리고 앉아있거나 앉았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양측성으로 잘 발생하며 걸을 때 통증이 심해져 100m 혹은 200~300m만 걸어도 앉아서 쉬어야 되고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렇게 허리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허리 통증이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CT,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딱 수술에 대한 부담감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허리 질환을 진단받게 됐을 때는 꼭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될까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척추 환자의 90%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병원을 찾게 되면 물리치료, 약물치료, 특수신경 블록 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다리가 마비되거나 대소변의 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방법 중에서 특수신경 블록 치료, 이건 어떤 치료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며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을 사용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혹시 특수신경 블록 치료를 받을 때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C암이라는 장비로 전문의가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므로 환자에 맞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특수 신경 블록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척추 질환들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뿐만 아니라 급성 요통, 좌골 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통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원장님, 허리 통증을 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척추 질환은 작은 생활 습관만 변화를 주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거운 물건을 한꺼번에 들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디스크에 부담을 줍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빠르게 걷는 운동을 1회 50분 정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게 되면 척추 근육이 튼튼해지고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바른 자세와 좋은 습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검사나 수술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장님, 체외 충격파란 무엇인가요? 충격파는 음파의 일종으로서 충격파를 몸 안쪽으로 넣어주면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양압에 이르고 그러고 난 후 급격히 압력이 떨어져 음압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압시기와 음압시기 모두 체내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음압시기에 무수한 미세 방울들이 형성되는데 이것들이 조직에 치료적으로 유리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충격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격파를 생성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전기적 스파크를 일으켜 발생하는 전기 수압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라믹 소자에 고주파를 가하여 발생시키는 압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적 충격이 금속성 막을 움직일 때 발생되는 전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외에 엄밀한 의미에서 충격파는 아니지만 충격파 기계 내 공기압 장치에서 응축된 공기가 순차적으로 방출되어 발생하는 압력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파가 아니라 압력파이며 보통 방사형 체외 충격파라 하고 위 세 가지 충격파를 집중형 체외 충격파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는 치료적인 측면에서 어떤 또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치료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충격파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 방울들에 의해서 세포 내에 물리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치료를 하며 방사형은 조직에 진동을 발생시키며 이 진동은 미세순환의 개선과 대사작용의 증가를 유도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둘째로 치료 깊이와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깊은 부위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방사형은 보통 2-3cm 정도의 깊이까지만 침투할 수 있으며 압력의 차이도 최고 압력을 비교했을 때 방사형의 경우 집중형 충격파에 약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치료법에서 집중형 충격파는 국소적인 통점, 만성적인 부착부 힘줄 병증, 그리고 신부 통증 유발점을 치료하며 방사형 충격파는 근육의 스무딩이라고 해서 매끈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체외 충격파 치료랑요, 보통 요로결석 등 돌 깨는 데 사용하는 충격파 쇠석술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여 분쇄를 통한 파괴를 하는 것이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쇠석술의 약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로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의 재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료 시 통증도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환자들이 보통 제일 궁금해하는 이 체외 충격파의 치료 기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세포 내에서 미세 방울들이 작용하여 여러 가지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여 재생 치료를 유도하게 됩니다.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인대, 근육 등 손상 부위에 림프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 잔해물이 제거됩니다. 세포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산화 질소가 방출되어 혈관 확장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혈관, 상피, 뼈, 콜라겐 등의 성장 인자들이 방출됩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C 섬유 등의 수를 현격하게 감소시킵니다. 그 밖에 서브스탄스 P라는 물질이 방출되고 항균 효과 및 줄기세포를 자극합니다. 원장님, 이 체외 충격파 치료는 어디에 정확하게 효과가 좋은 건가요? 네, 정밀 진단 후 압통점 부위는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며 우선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의 건염 및 인대 자체 및 근육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무릎 슬개건염, 어깨 회전근 질환 및 근막 통증 증후군 등에서 수술 및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에도 충격파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골절 후 분류압 부위나 당뇨병성 족부병변과 화상 후 피부 재생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의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릅니다. 마취나 절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충격파 치료 시 통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으나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 치료 시 통증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만성 통증 부위나 최근 발생한 급성 통증 부위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체외 충격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폐나 장 등의 부위는 치료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파열된 인대 부위에도 금기이며 임산부에게도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질환이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 종양이나 감염 부위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은 부위는 인대 파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난 후 충격파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얼마 만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체외 충격파는 평균 한 부위당 주 1에서 2회, 4주 정도 치료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교과서적으로 4회 정도 받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나 병변 부위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1, 2회만으로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4번에서 5번 치료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 병행과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최근 통증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들에서 그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고 미국 FDA로부터도 공인을 받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모든 통증을 체외 충격파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단 후 시행될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 시에 급성 및 만성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충격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시고 또한 충격파 기계도 꼭 FDA 승인이 된 좋은 충격파 기계를 사용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치료 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만성화되어 치료도 어렵고 환자분의 고통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통증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런 질환들은 나이와 연령을 넘어 광범위하면서도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방심한 사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자세와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고 꾸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사소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매일매일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메디컬 TV였습니다.